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방금 제일 위에서 메뉴 중에서 환경 설정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왼쪽 구석부터 보면, 이 시작은 뭐냐면, 시작 누르시게 되면은, 카티아도 그렇고, NX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시는데, 도면 낼 때는 드래프팅, 우리가 해석이라고, 시뮬레이션 할 때는 고급 시뮬레이션 해서, 그 다음에 캠 할 때는 매니팩처링, 이런 데로 가면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캠을 할 거니까 시작 누르고 캠에 가가지고 매니팩처링, 시작 누르고 캠에 가가지고 뭔가를, 지금은 캠 안 할 거니까 일단 뭔가를 확인하시면은 지금 상태는 캠인 제조다 이겁니다. 제조다. 다시 모델링 위주로 돌아가고 싶으면, 캠인 제조로 오면 위에 아이콘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캠으로. 모델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시작에 모델링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단축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NX 능력이 자꾸 늘 때마다 시작을 눌러서 뭐 드래프팅, 도면도 내기도 하고, 또 해석하는 분들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나중에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서 어셈블리가 체크가 또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자, 우리는 모델링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빨리 넘어가서 빨리 넘어가고, 세문서, 찾아보기, 저장, 나중에 뭐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 검색기라고 좀 많이 쓰는데 이거 한 번만 해봅시다. 명령 검색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가 좀 긴가민가 하는 어떤 명령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써본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써본 걸로는 몇 개 없지만 스케치 한번 적어봅시다. 스케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X가 요거 눌렀습니다. 지금 요거 눌렀습니다. 스케치 명령 검색기. 요걸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쓰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게 어디있더라 할 때 이 안에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스케치라고 검색하시면 뭐 요런 스케치도 있고 요런 스케치도 있고 뭐 자기가 알면은 골라 쓰시면 된다. 알면은 골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 명령 검색기에서도 설정 값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메뉴 모음 경로 표시, 도구 모음 경로 표시를 눌러 놓으면 내가 이게 어디 있었던 기능이더라 할 때 요런 데 가보면은 마우스를 올리면 실제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해당하는 메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명령 검색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여기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하나 외웁니다. 컨트롤 F가 화면에 맞춤이다. 화면에 맞춤이다. 저도 적어가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 필수 단축키들. 화면에 맞춤. 나중에 인벤터 같은 F6인데 요거는 컨트롤 F. 여러분들이 화면을 어떨 때 이렇게 확대를 하시거나 축소를 하시거나 화면에서 물체가 없어졌을 때도 컨트롤 F 하시면은 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 자리로 돌아온다. 컨트롤 F.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F. 됐죠? 유사한 것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홈 버튼과 엔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기 모드인데 막 이렇게 다른 데 가 있다가도 홈을 누르거나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엔드를 누르시게 되면 유사하게 홈과 엔드는 약간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등각인데 각이 약간 틀립니다. 홈과 엔드. 이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잘 안 쓰는 거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거는 여기서는 좀 쓸모없어 보입니다. 쓸모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체를 볼 때 이거 보세요. 첫 번째 그 옆에 보면은 이게 등각 또는 뭐 트리메트릭,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나오는데 등각 위에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윗면 요거 눌러서 저쪽 등각이네요. 등각 또 요거 눌러서 왼쪽 면 누르셔가지고 앞면.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뭔가 아주 편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홈 눌러서
홈 눌러서 방금 단축키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능을 꼭 쓰시려고 하면 이 빈 곳에서 우클릭을 눌러가지고 여기 뷰 전환에서 방금 나오는 이 아이콘을 찾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NX 같은 3D 프로그램을 잘 하시고 싶다면 자 우리가 보통 윗면이 탑뷰라고 보통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과 잠깐만 한번 봅시다. 단축키가 되게 외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과 알트는 딱 누르고 있으면서 위에서 보는 평면 뷰를 보고 싶다, 탑 뷰를 보고 싶다면은 키를 누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이제 평면입니다. 평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른쪽 라이트, 우측면, 왼쪽 레프트, 왼쪽.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뷰를 보실 때 홈과 엔드로 등각이나 이런 걸로 보시고 윗면 오른쪽 왼쪽 보면 앞면까지 나 정면 F, 정면 프론트 정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화면을 보실 때 아까 그 아이콘을 쓰기보다는 홈이나 엔드 하시고 컨트롤 알트 눌러서 윗면, 정면, 우측면, 왼쪽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좀 쓰는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인벤터를 배우면 인벤터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찾으면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걸 그냥 똑같이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했던 거를 자기 혼자서 해도 30분이면 다 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모드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요것을 음영 처리나 요 지금 이제 우클릭 해보면은 렌더링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렌더링 스타일. 그러니까 물체가 없는 곳에서 우클릭 해보면 나오는 렌더링 스타일, 뭐 뷰 전환, 뷰 교체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렌더링 스타일 자주 쓰는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음영 처리 모서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선. 그냥 만약에 일반 재질처럼 보겠다 하면은 요걸 눌러서 음영 처리 하면 모서리의 선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세 종류. 모서리가 희미한 와이어 프레임. 이거는 뒤에 숨은 선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모서리가 은선인 와이어 프레임 이런 걸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네요. 화면이 정적 와이어 프레임 이런 거 하면은 안에 내부선이 보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뭐 스튜디오나 해석을 쓴다면 안 쓰겠지만 쓴다면은 여기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나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렌더링 스타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지만 NX는 그렇게 잘 안 쓰고 기본이 음영 처리 모서리입니다. 우리는 기본이 음영 처리 모서리일 때 자 NX의 굉장히 편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물체가 없는 곳에서 MB3 마우스 버튼 3번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1초 이상 꾹 눌러봅니다. 1초 이상. 자, 물체가 없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1초 이상 꾹 눌러보시면 요것이 음영 처리 뭐 이런 것들 스튜디오나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요게 처음에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하지 않는 거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와이어 프레임이 필요하면은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요렇게 보통 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위로 가고 이렇게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와이어 프레임 대조인데 이거는 저는 잘 안 써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냥 이렇습니다.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놨을 때 좀 희미한 것을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 기능입니다.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 기능이고 다시 이제 기본 상태로 돌아가서 그 옆에 있는 반투명은 누르면 그냥 말 그대로 뭐 반투명이네요. 반투명이면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이러는데 설명드릴 때 말고는 한 번도 안 씁니다. 우리 과정 끝날 때까지 잘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유용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유용한 데서 또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배경을 뭐 이렇게 검은 걸로
바꾼다. 간혹 아시면 나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라서 이것도 어둡게 쓰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신데 잘 못 봤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요 꺼놓겠습니다. 반투명 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요 사이에 있는 요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단면 치는 건데 이거 지금 안 되시면 바로 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단면을 치는 건데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얘는 단면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얘를 먼저 눌러 놓습니다. 단면을 치려고 하면 얘를 먼저 눌렀습니다. 눌러놓고 단면 설정을 그 다음 버튼으로 하는 겁니다. 단면 설정. 단면 설정을 하겠다 눌러서 먼저는 단면 방향 X방향 자, 이 화살 이거를 우리가 NX에서 CS, YS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S, YS 얘를 항상 얘만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살표를 오른쪽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만. 위쪽을 잡으면 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이 X방향이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쪽 요 축과 Z쪽 축 사이에 있는 요 동그란 버튼 보이시죠? 동그란 요거는 회전 핸들링이라고 해서 얘를 잡으면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게 10년 전에, 12년 전에 나온 프로그램이니까. 그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회전할 수 있고. 지금 거 쓰면 더 좋겠죠?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방향을 바꾸겠다. Y방향, Z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단면을 치실 수가 있고, 단면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확인하면, 단면이 된 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3D 할 때는. 내부를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단면 보는 걸 끄겠다 하면은 도로 원래대로 볼 수 있고, 단면으로 보겠다. 설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3D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 단면 안 되시는 분 일단 말씀해 주세요. 다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하면은 첫 줄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단면 요거 많이 씁니다. 첫 줄에서는 얘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가 있는데 CAD처럼 레이어가 있는데 요거는 필요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마 요 레이어 설정을 누르시면 지금 기본이 61번 우리 반에 박찬호 씨도 계신데 그죠? 기본 레이어가 61번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른 레이어를 만들거나 레이어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CAD처럼.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많이 하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전환하고 표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전환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표시가 있는데 W 단축키 좌표계에 관한 거는 메뉴가 여러분들이 형식에 WCS 하면은 좌표계에 관한 게 있는데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W를 눌렀다거나 뗐다 해보시면 그리는 원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W를 이렇게 해보시면 그리는 원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고 그 다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평면 있고 축 있고 막 이런 거는 CS, YS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 얘는 안 보이면 얘 하나를 찍어서 필요하면 찍어서 우클릭 해가지고 표시하면은 보이게 됩니다. 보기 싫으면 우클릭 해가지고 숨기게 하시면 되고 어떤 거든지 찍어가지고 숨기기나 표시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색상 설정도 저는 많이 하진 않는다. 이거는 좀 하겠네요. 자, 단면 끄시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메뉴 팔레트 메뉴 같은 거는 색상 표시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J가 쓰이고 원래 메뉴는 편집에 이렇게 개체 화면 표시라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캠을 할 때 소재를 좀 투명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체를 찍고 컨트롤 J로 들어가 봅시다. 컨트롤 J 해보시면 이런 개체 화면 표시가 뜹니다. 만약에 자, 다시 취소해 보시고 이 물체를 안 찍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단계가 됩니다. 안 찍었죠? 물체를 안 찍고 얘를 누르시면
또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일단 골라라부터 먼저 나옵니다. 골라라. 그러면은 고르시고 확인하시면 아까 그 상자가 뜨는데 투명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투명도 투명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색상도 눌러서 다른 색상으로 확인, 적용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다 바꿀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이게 리셋이 지금 리셋이 잘 없을란가요? 원래대로 바꾸려면 여기서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실버 그레이 투명도도 낮출 수 있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 좀 전에 배우셨던 요겁니다. 그 다음 것이 표시 및 숨기기 이런 것인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모두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W로 해서 모두 보이게 한번 해놔보세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자, 여기 나오는 컨트롤 W는 아시겠죠? 모두 보이기. 자, 설명을 드리는 건 자주 쓰는 겁니다. 바로 숨기기는 뭐냐면 바로 숨기기는 그냥 컨트롤 B를 써도 되는데 자, 밑에서 스케치 같은 거 딱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있으니 딱 눌렀습니다. 이거 바로 숨기고 싶다. 바로 그냥 우클릭해가지고 숨겨도 되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찍으시고 컨트롤 B로 숨기시면 됩니다. 뭐든지 찍으시고 컨트롤 B를 하시면 보통은 숨기는 겁니다. 찍으시고 컨트롤 B는 숨기는 거. 찍으시고 컨트롤 B는 숨기는 거. 그러면 그 숨긴 애들은 어디가 있냐면 보세요. 숨긴 애들은 이거 누르시면 컨트롤 Shift K 구역에 가 있습니다. 숨긴 애들만 사는 곳. 숨긴 애들은.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표시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Shift K를 하시면 숨겨진 애들이 보입니다. 이때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걔는 도로 보이기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K를 바로 누르시면 컨트롤 Shift K 바로 안 누르시죠? 맞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숨겨진 애들만 있는 곳이 돼요. 숨겨진 애들만 있는 곳. 찍고 확인하시면 도로 보이게 된다. 자,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 자, 거리 측정 이렇게 이제 눌러서 세 가지 측정을 간단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이는 한 번 찍으면 요 단위가 한번 뭔가 찍습니다. 그러면 둘레가 다 나왔네요. 여기 접하는 옵션 돼 있으니까 자, 리셋하고 이럴 때는 단일 여기를 길이 가가지고 하나만 하고 싶으면 단일 곡선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 단일 곡선 그러면 선 하나를 찍으면 이 선에 대해서 길이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연결해서 계속 찍으면 연결된 만큼 계속 찍은 만큼 계속 선이 길이가 붙어 나오는 겁니다. 취소하는 거는 Shift 클릭 하시면 되겠고 자 길이는 한번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 Shift 클릭 거리는 요 거리라고 있습니다. 거리는 두 군데를 찍는 겁니다. 거리는 두 군데 거리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을 여기 찍어서 그것도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서 잘못했네요. 다시 리셋 거리는 두 군데를 찍어야 됩니다. 거리는 이 밑에 점 한번 찍어볼까요? 요 밑에 점 찍고 제일 위에 점 찍고 뭐 이렇게 하면 삐딱하지만은 요 두 거리에 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내가 이거를 찍어도 딱 수직한 거리만 재고 싶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수직한 거리만 재고 싶다. 그럴 때는 세 개 찍는 투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투영 거리. 투영 거리는 보세요. 밑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먼저 세 개인데 벡터는 방향 나는 위로 가는 방향. 위로 가겠다 먼저 찍고 밑에서 아무 물체나 찍고 위에서 아무 물체나 이렇게 찍어도 자가 어디 갔죠? 자가 잘 안 보이네요. 수직한 거리를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제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리셋 원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투영 거리는 자, 위로 가는 방향 먼저 누르고 밑에서 제가 이 밑에 있는 물체나 점을 하나 이게 동그라미 중간점이니까 R 부분에 하나 이렇게 누르고 위에 가서 약간 삐딱한 곳을 이렇게 일부러 삐딱한 곳을 찍더라도 딱 이렇게 수직 방향의 거리를 재준다 이 말입니다. 삐딱한 곳을 찍더라도 그래서 방향 밑에 부분 위에 부분 내지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두 군데 그래서 일단 거리를 재는 거는 세 개를 기억해 두세요. 길이 한 부분 찍으면 되는 거 거리 두 부분 찍는 거 투영 거리 세 부분 찍는 거 나머지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아니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각도 뭐 눌러서 두 군데를 보통 찍으면 되겠죠. 리셋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울어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칠 때 뭐 하나 둘 하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각도가 900 같은 거 잴 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기서 쓸 것들은 몇 개 없긴 한데 단면 많이 쓰시고 뭐 개체 화면 표시도 좀 쓰고 필요에 따라서 뭐 길이 정도 제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걸 가지고 쓰기보다는 아까 했었던 Home and Control Alt T Control Shift Alt Control Alt T F R L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 빈 곳에 우클릭 해가지고 이런 부분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 좀 이따 새로 그리시면 굉장히 좀 잘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월요일부터 그릴 수 있겠네요. 월요일부터. 자, 끊겠습니다.